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소리를 언제 질러봤어? 분노했을 때, 기쁨에 겨웠을 때, 아니면 절망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당신의 논리는 이미 길을 잃고 감정이라는 뻘밭에 발목이 잡힌 것일세. 사람들은 흔히 강한 사람이 큰 목소리를 낸다고 착각하지만 내가 살아온 80년 세월, 나는 한 번도 우아하게 불을 일구고 세상을 바꾼 이들이 시끄럽게 소리치는 것을 보지 못했소. 그들은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그들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철학의 무게가 실려 있었지. 나는 9살 때부터 소를 몰았고 16살에 가출을 반복하며 온갖 막노동을 다 해봤소. 그 시절 세상은 내게 언제나 소리를 지르고 채찍질을 했으며 가난이라는 덫은 매 순간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나는 깨달았소. 내가 소리를 지르고 세상을 원망하는 순간 나는 그저 상황의 노예가 될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말을 할 때 언제나 한 박자 쉬었소. 흥분은 곧 낭비요, 실패의 예고편과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사람들이 나에게 묻소. 회장님은 어떻게 그 많은 역경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셨습니까? 내 대답은 늘 간단했소.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행동의 속도를 높였다.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으며 단지 생각만 하는 게으른 사람이 있을 뿐이오. 나는 직원들에게 유명한 질문을 던졌지. 해봤어? 이 짧은 3글자가 왜 강력한지 아시오? 이 질문은 상대방의 감정과 변명을 단칼에 잘라내고 오직 결과와 실천이라는 냉정한 잣대만을 들이대기 때문이오. 흥분한 말투는 곧 안 될 이유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변명과 같소. 하지만 우아하고 단호한 말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길만을 제시하지. 진정한 부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움직이는 사고방식의 통제력에서 나오는 것이요. 스스로의 감정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천 명의 직원과 수십억의 자산을 통제할 수 있겠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하나씩 들려주겠소.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의 말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요. 변화는 언제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서부터 시작되니까. 내가 처음 쌀가게 복흥상회를 인수했을 때 말이요. 30살도 안 된 청년이 장부를 보고 앉아 있으니 물건을 대는 사람부터 하인까지 모두 나를 얕잡아 보았어. 그들은 나에게 많은 말을 했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시장의 관행은 어떻고 세상 물정은 이렇고. 그들의 말은 양은 많았지만 무게는 솜털처럼 가벼웠어. 듣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지. 나는 그때 깨달았어. 진정으로 불을 일구는 사람, 즉 인생의 주도권을 쥔 사람의 말은 결코 길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오. 그들의 말은 마치 망치와 같아서 단 한 번의 타격으로도 못을 박아버리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내 말투의 핵심은 바로 군더더기 제거였어. 나는 사소한 감정이나 불필요한 수식어를 모두 잘라냈어. 이것은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것은 된다라고 말했어. 모함은 곧 책임의 회피요, 신념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이요. 생각해 보시오.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거대한 건설 회사를 세웠어. 남들은 나에게 미친 짓이라 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불가능을 외쳤지. 그때 내가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누가 나를 믿고 따랐겠소? 나는 단 한 문장으로 모든 의구심을 잠재웠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어? 이 말 속에는 나의 모든 삶과 철학, 즉 가난을 뚫고 나온 나의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어. 사람들은 논리적인 근거를 따지지만 때로는 압도적인 신념이 가장 강력한 논리가 될 수 있는 법이요. 특히나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주변의 잡음을 잠재우고 동료들을 움직이는 것은 흥분된 외침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호한 확신이요. 당신이 만약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당신의 말을 녹음해서 들어보시오. 그 말 속에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되게 만들겠다는 강철 같은 책임감이 담겨 있는지 말이오. 우아한 말투는 곧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의 표현이기 때문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나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마다 아버님께 먼저 안 될 이유를 들었소. 그건 우리 분수가 아니다. 다 해봤지만 소용없다. 쓸데없는 짓 말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이라는 벽돌을 쌓아 스스로를 가두고 그 벽 안에서 안주하는 삶을 현명하다고 착각하지. 하지만 내 사전에 걱정이라는 단어는 없었어. 내가 이룩한 모든 일, 울산에 거대한 조선소를 세운 일,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일, 심지어 황무지에 쌀을 심으려 했던 일까지 남들에게는 모두 걱정거리였지. 그들은 문제의 크기만 이야기하며 흥분했고 좌절했어. 내가 가진 말투의 가장 큰 특징은 문제와 해결책을 분리하는 능력이었어. 사람들은 보통 문제에 직면하면 이것 때문에 망했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며 상황과 감정을 뭉뚱그려 말하오. 이는 곧 자기 비난이자 회피의 언어이지. 하지만 나는 달랐어. 나는 문제를 직시하되 그 문제 자체에 내 감정을 이입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어.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비가 와서 공사가 지연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소리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 나는 오직 이렇게 말했지. 비가 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비를 멈출 수 없으니 어떻게 물을 빼고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 방법만을 논의합시다. 나의 언어는 언제나 결과 지향적이었어. 만약이나 그러나 같은 모호한 접속사는 쓰지 않았어. 그 대신 그러므로 어떻게만이 내 대화의 전부였지. 우아하게 말한다는 것은 곧 논리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과 같소.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것은 자신을 짓누르는 걱정의 벽을 더 높이 쌓는 행위일 뿐이요. 진정한 부와 성공은 이 걱정의 벽을 부수고 행동의 다리를 놓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하루 당신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문제에 대해 소리치는 대신 해결책에 대해 조용히 물어보시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우아한 언어일세. 사람들이 내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는가 였어. 그들의 시각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상식 밖의 일이었지. 내가 이른바 500원짜리 지폐와 거북선 일화로 서양 은행가들을 설득하여 조선소 건설 자금을 유치했던 이야기를 다들 알 것이요. 그들이 보기엔 조선소는커녕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의 촌뜨기가 황량한 백사장 사진을 들고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들은 수많은 안 될 이유들을 늘어놓으며 나를 흥분시키려 했지.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흥분하지 않았어. 내 말투에는 이미 성공은 기정사실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이요.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당신들이 묻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재의 기술과 자원에만 갇힌 협소한 시각일 뿐이다. 나는 이미 이 백사장에 들어설 조선소를 내 눈으로 보았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 능력과 의지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할 일은 그 당연한 성공에 투자하여 수익을 나누는 것뿐이다. 주목하시오. 나의 말은 안 될 이유를 반박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소. 그 대신 성공은 이미 도달할 미래라는 전제를 던져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나의 세계로 끌어들였지. 흥분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상대방의 안 된다는 논리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것이요. 하지만 우아하고 단호한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곧 현실의 전제로 만들어버리네. 이것이 바로 부의 언어의 핵심이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 의구심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말은 힘을 잃고 웅얼거리게 될 것이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될 일이다라고 확신할 때 당신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더라도 쇠를 녹일 듯한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요.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념, 그것이 바로 우아함의 근원이요. 나는 배우도 문인도 아니었어. 학력도 짧았고 말재주도 없었지. 하지만 나는 평생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했어. 그들은 말을 길게 늘려 자신들의 무능력이나 책임 회피를 포장하려 했기 때문이요. 사람들은 복잡한 말을 들으면 지적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진정한 힘은 단순함에서 나오는 법이요. 마치 거대한 건축물이 가장 단순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듯이 말이요. 내 언어 철학은 단 하나였어. 핵심을 3마디 안에 끝내라. 나는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을 때도 장황한 설명은 듣지 않았어. 문제는 무엇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3가지만 들었지. 만약 누군가 감정을 섞어 흥분하거나 불필요한 배경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나는 가차없이 말을 잘랐어. 지금 당장 핵심만 말해. 이는 내가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오. 말이 길어지면 사람은 논리를 잃고 감정에 휘둘리기 쉽소. 그리고 그 감정은 곧 실수와 낭비를 낳지. 우아한 말투는 곧 자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요. 불필요한 설명은 상대방의 시간을 훔치는 행위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같소. 내가 대기업을 이끌면서도 단순한 말투를 고수했던 이유는 단순함만이 가장 강력한 행동 규율이 되기 때문이요. 명령이 단순해야 실행이 빠르고 실행이 빨라야 결과가 나오지.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복잡한 지시를 내렸다면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의 말을 잊거나 헷갈려 실수를 할 것이요. 하지만 즉시 시작하라. 무조건 끝내라와 같이 단순하고 명료한 명령은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엔진이 된다네. 우아하게 말하고 싶다면 당신의 말을 종이에 적어보시오. 그 문장들 속에서 가장 쓸모없는 단어들을 모두 지워내시오. 남은 단어들이 바로 당신의 순수한 신념과 의지일 것이오. 세상은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 대신 단순하고 명료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사람에게 귀 기울이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소. 전쟁, 파업, 부도 위기, 그리고 국제적인 사기까지. 그때마다 내 안에서는 격렬한 분노와 공포가 치솟았지.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이요. 하지만 나는 그 감정들을 입 밖으로 터뜨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소. 흥분해서 소리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요. 일단 목소리가 높아지면 당신의 논리는 산산조각 나고 상대방은 당신의 메시지 대신 당신의 불안함만을 읽게 되지. 협상 자리에서 상대방이 내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맞받아 소리치지 않았어. 나는 오히려 말을 멈추고 길게 숨을 쉬었어. 이 호흡은 단순한 숨쉬기가 아니오. 이것은 생각할 시간을 벌고 내 안의 모든 감정적인 소음들을 잠재우는 정화의 의식이었지. 내가 숨을 들이쉬는 동안 상대방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강력한 반격을 준비할지 예측하지 못하고 불안해했어. 고요함은 곧 힘이요. 그리고 내뱉는 말은 항상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차분했소. 당신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은 당신이 제시한 그 지엽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성사시켰을 때 얻게 될 가치에 있다. 보시오. 나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공격에 감정으로 응수하는 대신 대화의 주제를 가치와 본질로 다시 끌어올렸어. 우아한 말투는 곧 대화의 주도권을 절대 감정에 내주지 않는 규율에서 나오는 것이요. 당신이 만약 지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면 말을 시작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하시오. 그 결과에 가장 부합하는 단어들만을 골라 차분하게 내뱉으시오. 화려한 언변 대신 단단한 호흡으로 당신의 무게중심을 잡으시오. 그것이 당신이 흥분하지 않고 불을 일구는 길일세. 사람들은 흔히 내가 독선적이고 강압적이었다고 오해하오. 수많은 사람을 지휘하며 큰 사업을 이끌었으니 어찌 단호하지 않았겠소. 하지만 나의 단호함은 나 개인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의 완벽한 성취라는 목표에서 나왔소. 흥분하는 말투는 대부분 나를 중심에 두기 때문에 발생하오. 내가 시켰잖아. 내 말대로 안 했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 모든 말은 자신의 감정과 권위를 앞세워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는 미성숙한 발상일세. 이런 식의 대화는 결국 갈등과 반발만을 낳고 일의 효율을 떨어뜨리지. 하지만 나는 달랐어.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 나는 언제나 일 자체의 책임과 목표를 먼저 제시했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 이 프로젝트는 우리 현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가장 완벽하게 끝내야 할 책임이 있다. 당신은 지금 그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맡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보시오. 나의 말투는 책임감과 명예라는 거대한 가치를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 직원 개인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이었어. 이는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굴종을 요구하는 대신 자발적인 헌신과 자존감을 불러일으키지. 우아한 말투는 곧 자신의 권위를 일 뒤에 감추는 겸손함에서 비롯되어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었더라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의 본질적인 가치를 먼저 존중했어. 그 가치 앞에서
나는 그저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한 명의 일꾼일 뿐이었지. 당신이 만약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명령하기 전에 먼저 왜 이 일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오. 그리고 그 일의 중요성을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에야 당신의 역할을 말해 주시오. 그때야 비로소 당신의 말은 가볍게 흩어지는 잔소리가 아닌 단단한 책임감의 울림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오.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무일푼으로 시작했으니 내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오. 쌀가게를 차리기 전에도 아버님께 소판 돈을 들고 도망쳤다가 붙잡혀 온 적이 3번이었고, 건설업을 시작할 때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파산 직전의 위기를 겪었지. 흥분하며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시오? 그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잘못인가 혹은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찾아내 소리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소. 이는 과거라는 늪에 스스로를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이오. 나는 달랐소. 나는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미래 지향적이어야만 했지. 실패를 보고하는 직원에게 나는 절대 질책하지 않았어. 대신 나는 이렇게 물었어. 좋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 그럼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새로 배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배움으로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보시오. 나의 언어는 실패라는 손실을 경험이라는 투자로 즉시 전환시키는 마법을 부렸어. 흥분하는 대신 차분하게 배움과 다음 행동을 물어봄으로써 나는 직원들에게 좌절할 시간 대신 즉시 문제 해결에 착수할 동기를 부여했어. 우아한 말투는 곧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실패는 곧 일시적인 자료일 뿐이며 당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증명하는 최종 선고가 아니오. 이 사실을 당신의 말로 증명해야 하오. 당신이 만약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이 경험은 내가 값비싸게 치른 수업료다. 이제 나는 더 현명해졌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수업료를 본전 이상으로 뽑아낼 다음 행동은 무엇인가? 과거의 짐을 벗어던지고 오직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하시오. 그것이 바로 부와 성공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언어일세. 내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중 하나는 가족들과의 관계였어. 특히 수많은 동생들과 친척들이 회사에 들어와 일할 때 나는 정이라는 이름의 독을 가장 경계했어. 많은 사람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일할 때 흥분하기 쉽소.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내 마음을 알겠지라는 막연한 감정적 동의를 전제하고 대화하기 때문이요. 하지만 일이란 것은 피보다 진해야 하오. 일의 세계에는 오직 규율과 원칙만이 존재해야 하지. 나는 혈육들에게 더 차갑고 단호하게 대했어. 그들에게는 감정적인 위로 대신 명확한 규율을 요구했지. 회의 중 동생이 감정적으로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가족이라서 일을 봐주기를 바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어. 지금 이 자리는 내 형이 아닌 현대그룹의 회장과 한 사업을 책임지는 임원으로서 앉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적인 감정으로 일을 망친다면 그 피해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에 직결된다.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보다 이 일의 성공이 더 중요하지 않으냐? 다시 일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라. 이것은 잔인한 말이 아니오 진정한 책임감의 발현일세.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더 큰 갈등과 손해를 불러오지만 초반에 명확한 원칙으로 선을 그으면 모두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게 되지. 우아한 말투는 곧 규율의 언어요. 원칙의 선포와 같소.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목표와 기준만을 이야기해야 하오. 당신이 만약 지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일의 효율을 잃고 있다면 당신의 말을 점검하시오. 당신의 말 속에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라는 감정 대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성공시켜야 하는지라는 명확한 원칙이 담겨 있는지 말이오. 냉철함이야말로 가장 우아한 책임감의 표현일세. 나는 일평생 수많은 안 되라는 말을 들었소. 한국에서는 배를 만들 수 없다. 사우디의 사막에서 건설은 불가능하다. 자동차는 일본이나 미국이 하는 일이다. 그 부정적인 소리들은 나를 흥분시키기보다 오히려 냉철한 도전 의지를 불러일으켰지.
흥분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단어에 사로잡히기 쉽소. 이것은 문제다. 우리는 실패할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은 뇌를 마비시키고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독약과 같소. 내 말투는 철저히 부정어를 긍정어로 전환하는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었어. 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절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경쟁 입찰에서 질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으면 나는 소리치거나 낙담하는 대신 이렇게 됨으로써 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3가지를 찾아오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 예측이 아니라 성공 설계다. 보시오. 나는 진다는 부정적인 단어 대신 이긴다는 긍정적 목표를 재확인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소. 우아한 말투는 곧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지침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오. 나는 사업가이기 이전에 행동의 철학자였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 어렵다는 말 대신 도전적이다라고 말하고 위험하다는 말 대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움츠러드는 대신 앞으로 뻗어나갈 힘을 얻게 될 것이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시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미래 설계도가 될 것이요. 부정적인 말은 절대 불을 창조하지 못하오. 오직 긍정적인 행동을 촉발하는 말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어. 그 중에는 뛰어나게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고집불통인 장인도 있었으며 때로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지. 사람들은 리더가 직원들에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한다고 말하오. 하지만 나는 이 감정적 공감이 때로는 나약함과 방종을 낳는다는 것을 알았소. 나는 직원들의 감정적 동요에 쉽게 동화되어 흥분하거나 혹은 그들의 나약함에 휩쓸려 일을 지연시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소. 대신 나는 존중의 언어를 사용했어.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업무가 지연되었을 때 나는 그 직원의 감정적 상태나 개인적인 사정을 묻지 않았어. 나는 오직 그 직원이 가진 잠재력과 과거의 성공 경험을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대화했지. 자네는 저번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기한보다 일찍 마친 경험이 있는 유능한 인재다. 나는 자네의 능력을 믿네. 그러니 지금 상황에 흥분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자네의 그 뛰어난 머리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주게. 자네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보시오. 나는 그 직원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대신 그 직원의 역량을 최고로 존중했소.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나약해질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했지. 우아한 말투는 곧 상대방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 당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징징거리는 감정에 응답하지 말고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시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고 일을 성사시키는 가장 우아한 방식일세. 사람들은 내가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굉장히 솔직하고 직접적이었다고 기억하오. 맞소.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았고 돈을 벌어야만 세상에 필요한 거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나는 돈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경멸했어. 돈에 대해 흥분하는 사람은 두 종류요. 돈이 없는 사람이거나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 진정한 부를 가진 사람은 돈의 액수나 거래에 대해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소. 그들에게 돈은 감정이 아닌 명확한 수치이자 세상에 기여하는 가치의 척도일 뿐이기 때문이요. 나는 협상 테이블에서 단 한 번도 이 돈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이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회사가 망한다 같은 감정적 압박을 드러내지 않았어. 돈을 원할 때일수록 나는 더욱 차분하고 냉철했지. 국제적인 금융 협상 자리에서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제시하며 나를 자극했을 때 나는 흥분하는 대신 이렇게 대답했어. 당신이 지금 말한 그 수치는 우리가 함께 창출할 미래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공정하지 못한 수치다. 나는 단지 공정한 수치를 원한다. 당신의 진정한 제안은 무엇인가? 보시오. 나는 부당함에 분노하는 대신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이야기했고 돈을 잃을까 걱정하는 대신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어. 우아한 말투는 곧 돈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수치와 원칙의 잣대로 논하는 절제력에서 나오는 것이요. 당신이 돈 문제로 누군가와 대화할 때 흥분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고 명확하게 수치만을 이야기하시오. 그리고 그 수치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만을 논하시오. 돈은 당신의 감정을 따라오지 않소. 오직 당신의 이성과 절제된 판단을 따를 뿐이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가장 위험했던 순간들, 이를테면 전쟁통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나 유조선 건조를 계약해놓고 조선소를 짓기 시작했을 때, 그때마다 나는 가장 고요했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소리를 질렀고 이젠 끝났다며 흥분했지. 두려움은 감정을 지배하고 그 감정은 결국 입을 통해 터져 나오기 마련이요. 사람들은 두려울 때 가장 시끄럽게 떠들고 가장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며 자신의 무력함을 세상에 증명하려 하오. 하지만 나는 달랐어. 나는 두려움이 가장 클 때일수록 더욱 침묵하고 단 하나의 명확한 질문만을 던졌어. 조선소 건설 중에 문제가 생겨 수많은 인부들이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할 때 나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외침에 동참하지 않았어.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지. 자네들이 지금 소리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가장 확실한 선택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라. 이 침묵과 질문은 두 가지 역할을 했어. 첫째, 나의 평정심이 주변의 혼란을 압도하며 리더십의 강력함을 보여주었고, 둘째, 사람들의 시선을 문제의 공포에서 해결책의 가능성으로 즉각 전환시켰어. 우아한 말투는 곧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두려움을 대중 앞에서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요. 두려움을 느낄 때 당신은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공포를 정당화하려 할 것이요.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입을 다물고 내면에 집중하여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찾아내는 것일세. 당신의 주변이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조용해지시오. 당신의 침묵이 곧 평정심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당신을 따르게 만들 것이요. 소리 없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가능성을 품고 있는 법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일을 끝내지 않고 할 것 같다, 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어. 이 미완의 서술어는 책임의 회피이자 자신감의 부족을 드러내는 가장 흔한 흥분의 표현이기 때문이요. 우아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미완의 문장으로 대화를 끝내지 않소. 그들은 자신의 모든 말에 완벽한 서술어, 즉 결정된 행동과 결과를 담는 단어를 사용하지. 당신이 만약 누군가에게 이번 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서 책임감 대신 혹시 못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잃게 될 것이요. 이는 신뢰를 갉아먹고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어 스스로 흥분하게 만드는 말투일세.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 이번 주 금요일 5시까지 보고서를 완벽하게 제출합니다. 또는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약속한 날짜까지 반드시 완료됩니다. 보시오. 합니다. 됩니다. 이 단호하고 짧은 서술어가 바로 실천의 완결성을 담보하는 열쇠요. 나는 이 확정형 언어를 통해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타협 없는 책임감의 기준을 제시했어. 우아함이란 외양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내면의 단단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요. 미사여구는 없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법이 되고 현실이 되는 힘. 그것이 내가 추구했던 진정한 귀티였소. 이봐, 해봤어? 라는 내 질문은 결국 미완의 가능성을 완벽한 현실로 매듭짓는 행동의 서술어를 요구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요. 자,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어. 나는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돈에 흥분하지 않고 문제에 좌절하지 않으며 오직 행동과 책임만을 말하는 언어로 이 거대한 부와 역사를 일구어냈소.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소? 당신의 말이 당신의 가난한 감정을 대변하고 있소? 아니면 풍요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설계하고 있소? 가장 큰 자산은 당신의 은행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다. 당신이 흥분해서 소리치는 순간 당신은 가장 값비싼 자산인 평정심과 신뢰를 낭비하는 것이요.
지금부터 목소리를 낮추시오. 감정을 배제하시오. 당신의 말 속에 안 될 이유 대신 반드시 될 이유와 행동 지침만을 담으시오. 말이 짧을수록 책임은 무거워지고 침묵이 길수록 당신의 결단은 더욱 단호해질 것이오. 당신의 삶은 결국 당신이 매일 내뱉는 말의 총합일 뿐이오. 스스로에게 물으시오. 나는 오늘 우아하게 불을 창조하는 사람의 언어를 사용했는가? 생각하고 성찰하시오. 행동은 그 뒤에 따라올 것이오.